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유튜브나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토지 투자, 우리 부동산 투자에 여러 가지 저희가 투자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그 아파트 분양권이다, 또는 수익성 부동산으로서 상가,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떠올랐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 부동산으로서 우리 국민 투자자들부터 각광을 받았는데, 토지 투자를 좀 물어보시면은 토지 투자는 어렵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토지는 그 부동산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 중에 환금성이라든지 잘못 들어갔다가는 평생을 고생할 수 있다. 이런 말들로 해서 토지 투자에 좀 멀리 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만큼 쉬운 게 없고 토지 투자만큼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중심에 돈 들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제가 직접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토지 투자 중에서요, 토지 투자 중에서 어느 토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많이 뛰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토지 시장에 이제 관심을 서서히 가지고 오는데 이 토지 시장에 시중에 부동산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그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아파트, 오피스텔, 이 상가 시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이 토지시장 공략에 나서기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땅은 행복도시가 있는 세종시라든지 세종시 주변과 신도시, 택지개발 그 애정지, 고속철 역사 부근, 천안 아산역 또는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용인 또는 평택, 서산, 당진, 새만금 지역 등이 대한민국 부동산 토지 투자 쪽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라고는 이 땅은요, 철저히 투자 위험을 배제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투자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지에서는 묻지마식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투자 재료가 확실한 곳이거나 용인시 또는 평택 이런 확실한 곳, 새만금 이런 확실한 곳 이런 곳이든지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투자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땅 개발이 가능한 땅을 선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토지 투자는 단기 투자보다는 2, 3년 후를 내다보고 매입을 해야 안전한 투자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토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떠한 토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에다가 돈을 묻어둔다는 것이 토지 투자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수도권 일대가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시장이 투기 열풍을 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평택과 또 용인의 토지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데 시중의 뭉칫돈이 용인과 평택 땅을 기웃거리면서 거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고 이렇게 거래 건수가 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현저하게 급등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 2019년도 들어와서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원산면 전역이 토지 허가 지역으로 묶어졌죠. 자, 이처럼 토지는 우리가 잘만 투자하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죠. 다만 땅 투자는 여유 자금을 하는 중에 여유 자금을 하는 중장기적인 투자 대상이 되므로 안목에 의한 매입은 투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돈을 묻어두려면 대도시 주변이나 수도권 일대가 유리하다는 것. 이들 지역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교통과 도로망 등 간접시설 확대 여지가 높아서 그만큼 땅값 상승 폭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을 경우는 중급지 농지를 노려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급지 농지라는 것은 시내를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나름대로 급매물이 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2m 이상 도로에 접한 준농림지, 옛날로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죠. 농지정 허용할 때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개발하기에 여기서 도로 2m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각 시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2m는 되지 않고 최소한 4m, 6m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인근의 토지는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늘어서 가격 상승 여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개발 계획에 소문만 무성하거나 전망이 너무 맑으면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불확실한 장밋빛 개발 계획만 믿고 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그런 확률도 높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지방 땅을 살 때는 우리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방 땅은 우리가 어떻게 사야 될 것이냐. 부지런함을 갖춰야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매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 스터디로 의류 도모업체 동대문 쪽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백승기 사장은 얼마 전에 지방의 땅을 매입한 적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투자 지역은요, 한참 뜨는 개발지로 지방단체의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해 땅값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땅을 소개해준 사람도 친척이라 믿을 수 있어서 이제 저와 같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나 계약 후 현장을 둘러보니 땅값이 문제가 됐어. 평당 15만에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땅은 10만원 이하에 거리고 있는 건 있고 나름대로 매물도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성은 나중 일이고 시세보다도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땅을 사기 전에 항시 발품을 팔아라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는 지인의 그런 말만 믿고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문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방 땅을 살 때는 주변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발품을 팔아라. 그래서 사실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가 없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긴 땅값인 공시지가, 감정평가가 있지만 실제 거래가와 동떨어지게 마련이죠. 심한 경우는 몇 배씩 차이가 난 사례도 드물지 않고 특히 개발지역의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현 가격은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우선 현장을 답사해서 여기 백승기 대표도 저하고도 오랜 지인이지만 우선 현장을 답사해서 그보다는 저 같은 멘토를 먼저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디스커션을 했으면은 이런 실패를 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매입해두고 싶은 지역 몇 군데를 선정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시간 짬을 내어서 발품을 팔아서 가격 조사부터 해야 되고요. 또 인근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다고 한다면 시세 파악이 수월하지만은 매물로 나온 가격이 시가인지 호가인지 또 이런 내용도 정확히 알아내야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지방 땅을 살 때는 곤혹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개업소가 드문드문 있어서 실제 파악이 어렵고요. 실제 파악이 어렵고 이치 파악도 쉽지 않아서 파는 사람의 말만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특히 또 지방의 땅은 토지 경계가 도랑이나 나무로만 표시되어 있어 어디까지가 매물로 나온 건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비를 써서라도
정비를 써서라도 우리가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 유지 또는 그 이장이나 분여이장, 청년이장, 지역상에 바른 토지가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거래 상황, 가격 형성대를 자세히 알려주는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것이 이런 분들이 이장이나 또는 동네 그 사정이 잘하고 있는 거기서 일방 우리가 그 TV에서 나왔던 똥방이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설치고 있는 그 지역의 땅도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개발 예정지 여부를 알아볼 때도 입소문에 좌우되기보다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해당 지방자치체 지역개발 부서가 작성하고 보관있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향후 발전계획과 개발 플랜을 자세히 담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투자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가 나름대로 지적을 해드리면은요. 자, 토지를 매입할 때 염두에 둘 사항은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라. 시세 차익용인지 장기 투자 또는 개발 목적인지 용도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고 시세 차익용이라고 한다면 토지의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이나 국도 주변 국가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고르면 유망하다는 거고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의 토지 수요가 되살아나는 공업지역, 도시지역 땅은 기대 심리가 높아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구역 내의 토지가 개발이 쉽고요. 해당 필지에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자, 이렇게 겉모습만, 땅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김영선 박사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그 겉모장만 보고 포장이 좋은 그런 땅만 볼 게 아니라 공법적인 것, 또 현장 답사를 하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같은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토지 투자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을 피력해 보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